오늘은 국가자본주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하고 사회주의 그 사이에 21세기 세계경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보통 혼합경제라고 얘기를 해서 자유시장경제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지만 시장경제에 훨씬 더 가까웠던 그러한 체제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게 지금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의 경제학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딱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가 또는 러시아, 중동 국가들을 보게 되면 국가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또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를 아주 잘 받아들여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자본주의라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왜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우리는 국가가 전략산업 자본을 통제하는 그러한 체제이고요.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을 합니다. 이윤을 추구해라, 경쟁도 해라, 이런 상태죠. 국가는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그러한 전략가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소유 구조가 국영 기업이 또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고, 일단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그러한 거죠. 국가의 목표라고 한다면 산업정책, 외교, 또는 고용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시장에 참여합니다. 자금도 그렇고 시장 경쟁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정부의 규제도 받고 또한 정부의 개입도 우리는 허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본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국책은행 또는 정책금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특징을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통적인 사회주의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였지만 국가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그러한 산업은 국가가 통제하지만 시장을 도구로 활용한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치금융, 과거에 얘기하던 관치금융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가가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하고 긴밀하게 조율을 해가면서 중앙은행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재정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한 군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 지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할 때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정책이 과남용될 것이다. 인기 끌기 위해서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하나요? 때로는 안 좋을 때도 돈을 풀고 좋을 때도 돈을 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물가가 상당히 좀 치솟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했었는데, 이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독립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정책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배력이 상당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꼭 나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남용하면 문제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괜찮은 거죠.
정책 집행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또 국가 목표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관된 정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 부양을 우선으로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물가는 차선이다, 물가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관치금융 때문에 금융시장의 신뢰는 약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외국에서 볼 때는 야, 얘네들은 좀 이상한 나라네, 얘네들 그 화폐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휴지 조각 되겠다, 통화 가치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유기업을 갖고 있죠.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 또는 지금 이동통신, 이런 것도 있고,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뭐 대규모 프로젝트도 언제든 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국영기업이 핵심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하고 언제든지 연계돼서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전략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글로벌 경쟁 상태에 들어가 있다, 상대국을 이겨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국가에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와서 지금 뭐랄까요, 미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죠. 긴장이라기보다는 이미 턱끝까지 왔다, 얘네들한테 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 과거에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2015년도에 지금 만들었었나요? 이번에는 중국 제조 2035라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서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발표 안 했습니다. 그냥 갖고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추정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한번 보게 되면 10년 동안 약 3천억 달러, 2015년부터 2025년도까지 3천억 달러, 그리고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반도체 펀드는 또 민영으로 지금 구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주요 산업은 반도체나 전기차, 신에너지, 로봇, 통신 장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기금을 유도한다, 그리고 국가가 펀드를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 한 800개 정도의 펀드를 설립을 해서 정부가 지금 다른 민간의 펀드를 갖다 유인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이죠.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1단계로 보고, 이 당시에는 핵심 기초기술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중점적으로 한다.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첨단 로봇, 통신 장비, 이런 측면에, 이런 산업에 초기 투자를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산업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그러한 전략을 추진해서 지방 정부의 보조금이나 국채은행의 대출을 더 확대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2025년도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전기차, 로봇, 이런 측면에서 얼만큼 지금 중국이 발전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체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 자본주의가 성공했던 그러한 측면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산업 기술적인 트렌드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첨단 반도체라든가 지금 로보틱스, 우주, 위성, 이런 측면에 있는 그러한 산업들을 만약에 키워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대규모의
투자, 장기적인 투자 이거 필요합니다. 국가의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민간에서 뭐 한두 기업이 나서보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미국 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해낸 거죠. 중국이 그것을 해내서 국가자본주의라는 것이 정부 주도의 보조금 이러한 그 상태에서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더 높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이 국가자본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I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내놓고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 이것도 상당히 좀 보기 드물었던 현상이죠. 물론 미국도 그 보조금이나 아니면 정부가 정책을 지원해주는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는 그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드문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서버린 AI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산업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자본이 되지 않으면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떠한 기초 기술력도 지금 중요하지만 자본력이나 아니면 정책의 지속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 생태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규모 투자 자본이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 국가 자본주의가 더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 규모가 엄청납니다.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고정 자본이 필요로 한 그러한 상황. 우주항공, 원전,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 다 그렇고요. 첨단 반도체 당연히 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자본주의로 가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첨단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트워크 효과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필요로 합니다. 생산 단가 낮아져야 되니까 국채은행에서 국부펀드나 보조금을 가지고 대규모 수요 그리고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민간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정부가 끌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사, 위성 이러한 것들은 전략 기술이죠. 이 전략 기술 같은 경우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전략적인 투자 이것이 가능한 체제 이것이 국가자본주의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데이터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술을 빨리 신속하게 지금 발전시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고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이 있었고 정부가 주도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많았고 하죠.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적인 수단이 요구가 되는구나.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본시장과의 보완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국가가 초기 인프라를 구축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 실패 비용을 뭐랄까요? 국가가 감당한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죠. 거기에서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고 어느 정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난 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들어오게 되면 민간에서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 국가자본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은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시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버린 AI, 정부에서 펀딩을 하고 민간의 펀딩을 유도하는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두뇌는 뭐 민간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국민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수익은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이 국가자본주의로 우리가 전환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갖고 있는 인프라들, 또 뭐 데이터들, 과연 이것도 정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이 사회 관습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제 체제가 변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늘 해왔던 것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이고 그런데 과연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막상 정확하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러한 그 국가자본주의라는 그러한 그 개념들을 보면서 첨단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변할 수 있는 경제 체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간다. 이러한 측면으로 한번 이 국가자본주의라는 것을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경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자본주의라는 것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 이후에 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